봄 햇살처럼 따뜻했던 나의 아들 차홍아, 28살 멋진 청년이 되었을 너에게 안부를 묻고 싶어 떠올려 보지만 엄마는 여전히 교복을 입은 18살 어린 차홍이에게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구나. 벌써 10번째 봄이 오고 있어. 엄마의 기억 속에 늘 살아있는 성현아. 18살의 모습이 이렇게 생생한데 어느덧 10년이 되어가는구나. 10년이 흐르는 동안 엄마는 단 하루도 우리 큰아들을 잊은 적 없었단다. 우리 큰아들도 엄마 항상 보고 있지? 그래, 그곳에서 잘 지내다 꼭 다시 만나자. 사랑한다, 우리 큰아들. 준우야, 늘 안부가 궁금해. 10년이 흘러도 많이 보고 싶어. 너의 따뜻한 눈빛, 표정, 말투가 그리워. 엄마, 곁에 있는 고마운 사람들과 잘 살아볼게. 햇살 가득한 곳에서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준우, 많이 많이 사랑해.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을 시차나 아직도 엄마는 너를 여전히 보고 싶고 사랑한단 말을 제일 하고 싶어. 시차나 사랑해. 대범아, 엄마는 너만 생각하면 너무 미안할 뿐이야. 꿈에 한번 와줘. 사랑해, 아들. 주님, 괜찮다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괜찮지 않은 날들이 쌓여만 갑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었음에도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투쟁 속에서 우린 괜찮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 소망은 부디 주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을 우리 동혁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동혁아, 안녕. 아빠는 우리 동혁이가 어떤 청년으로 컸을까,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가끔 그려본단다. 28살 청년 동혁이의 모습이 너무 그립다. 아빠도 힘내서 우리 가족과 동혁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게. 먼 훗날 우리 다시 만나면 꼭 안아주며 얘기 나누자. 사랑해, 동혁아. 보고픈 아들, 창현이가 없는 빈자리는 너무 커서 엄마, 아빠, 누나는 늘 웃음이 없고 슬픔이 가득했지. 이젠 엄마, 아빠, 누나 행복하게 살게. 보고프다, 아들. 지성아, 이름을 부르고 싶구나.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어. 우리 다시 만나자. 딸, 사랑해. 엄마의 사랑, 영만아.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곁을 지켜주는 고마운 분들 덕분에 지독한 슬픔과 그리움을 달래며
엄마는 잘 버텨내고 있어. 그곳에서도 많이 웃고 매력 발산하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다시 만나자. 예은아, 노래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1학년 일기장 속 너의 꿈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너의 마음을 담아서 외칠게, 노래할게, 바꿔낼게, 멈추지 않을게. 그리고 안산으로 꼭 데려올게. 사랑해, 예은아. 창현아, 너를 못 본 지 벌써 10년이 되었네. 내가 없는 10년은 역설적이게도 온통 너로만 채워진 10년이었어. 너의 꿈, 내가 남긴 글자 하나하나까지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키워갈게. 사랑한다, 아들. 짐 싸며 들떠 있던 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4.16 해외연대 유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11년 전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고 그 아픔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 모여 그들을 기억하고 진실을 향한 약속을 되새기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행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다큐멘터리 영화 침몰 10년 제로섬을 상영하며 마지막으로는 윤솔지 감독님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가 단순한 추모를 넘어 진실을 찾고 정의를 세우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객 여러분과 함께 묵념으로 추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바로 이어서 4.16 해외연대 정니콜님이 추모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시간의 강을 건너 그날 바람은 조용히 바다를 가르고 흰 물결 위에 떠오른 한 송이 꽃처럼 너의 이름은 아직도 물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발걸음은 땅을 지나 하늘을 넘어 너의 목소리를 찾는다. 너희가 남긴 흔적들은 모든 것 속에 숨겨져 조용히 빛난다. 어느 날 진실은 구름 속에 숨겨진 별처럼 우리를 비출 것이다. 하지만 그 별빛이 우리가 기다리는 만큼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는 걸까? 그럼에도 우리는 잊지 않으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슴 속에서 너의 그림자는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너희가 떠난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 그 길 끝에 언젠가 진실이 우리에게 말을 건넬 나를 기다리며 세월의 강을 건너 흐르지 않는 물속에서도 너의 이름은 영원히 살아있다. 우리 안에 시간을 넘어 끝없이 살아있다. 정선님 말씀 안 들려요. 마이크 켜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11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침몰 10년 제로섬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상영 시간은 약 90분이며 상영 후에는 감독님과의 대화 시간이 이어집니다. 영화 상영이 끝난 후에는 윤솔지 감독님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채팅창에 먼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 질문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영화 시작 전에 모두 뮤트 해주시고요. 비디오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편안히 영화 감상 해주세요. 영화 침몰 10년 제로섬 감상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남았는지 잠시 되새겨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영화의 연출을 맡으신 윤솔지 감독님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윤솔지 감독님은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간 진실을 기록하며 이 영화를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윤솔지 감독님과 이용우 기자님, 황용훈 배그 PD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솔지 감독님, 이용우 기자님, 황용훈 배그 PD님 순으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침몰 10년 제로섬 윤솔지 감독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예전에 한번 그 해외 동포분들과 함께 자리를 가졌을 때는 작년 전주영화제 버전이었어요. 그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후로 시민 배급위원 분들 같이 해주시고 하면서 수정 작업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신 거가 아마 예, 최종본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황용훈 PD님은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와 그 출연진 중에서 이용우 기자님, 그때 당시 시사저널 이 기자님하고 함께하게 됐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이용우 기자님, 인사 말씀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용우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로섬 출연하게 됐고, 이렇게, 멀리 있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로섬이 이제 해외 동포들한테도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를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그다음에 이 영화가 지금 전국 개봉을 시작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있는데 더 많이 흥행이 돼서 이 진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의 말씀처럼 이 영화는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닌 우리의 목소리가 담긴 기록입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며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화를 보신 소감부터 나누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요,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지난 12월 공동체 상영회에서 보았음에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후에 편집이 되었나요? 그리고 미군 잠수함에 의한 외력 충돌설에 많은 가능성을 두게 됩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예, 수정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재정적으로 조금 난관이 있었어가지고, 기무사 그래픽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무사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 첨부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찬이 아빠 인터뷰라든지 이용우 기자님 인터뷰 같은 경우는, 예, 추가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예, 잠수함 관련해서. 네. 네. 많이 묻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미국 잠수함이 수리를 했다라는 것을 찾게 됐고, 언제 수리를 했고, 얼만큼 수리를 했다는 건 알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세월호 참사 때문에 수리를 한 것인지라는 딱 맞아떨어지는 증거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때 고장났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라든지 아니면 또, 미국 관련해서 보남 리처드에서 세월호 쪽으로 부활 미사를 보내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부활절이었다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황적인 증거들은 많지만, 예, 다큐에는 최대한 모든 시민들이 보셨을 때, 예, 저의 추론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고,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미군의 자료를 내놔라, 보고 우리가 판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군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이에요. 감독님, 영화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빈 어머님 말씀대로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참사입니다. 영화에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셨는데 혹시 당시 구조 대기 중이던 미군은 못 만나보셨나요? 예, 당시 구조 중이던 미군은 못 만나봤고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또 한번 상영을 했었는데 그때 그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던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님이 오셨었어요. 그분이 당시에 아까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잠수함 구조함인 청해진함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해군 참모총장은 사실 그때 당시에 통영함을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통영함이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적의 배였는데 그 배를 보내는 것이 두 번이나 좌절됐었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해군 참모총장의 명령을 두 번이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였을까가 아직도 의문인데,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이상한 사건에 얽혀서 감옥까지 갔다 오셨어요. 예. 근데 그분이 보시고 나서 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어쩌면 해군 참모총장이라든지 또, 어, 몇 분의 제독 분들을 만났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외력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발언을 할 수 없다라고까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은요. 애틀랜타의 장순수님께서 보내주신 코멘트인데 공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최종본을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진상규명에 대한 마음이 다시 불붙으리라 기대한다고 네, 해주셨어요. 자, 다음 질문은요. 제목이 왜 제로섬인가요? 아, 예.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창피하긴 한데, 내용은 그 우리가 304명의 희생자들과 650만 서명했었잖아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서명과 그렇게 뜨거웠던 그 열기를 빌어먹을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쫄딱 말아먹어졌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왔을 때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그것의 정답은 제로섬이다. 이래서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아니, 정말 예상은 했지만 어쩌면 이렇게도 진실을 숨기기 위한 방해가 이렇게 집요한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렇게 증거를 지키기 위한 노력, 정말 숙연한 마음이 들어요. 자, 지금 또 질문창에 대답이 없어서 미리 질문해 주신 내용을 어, 드릴게요. 음, 그 유가족과 잠수자분들을 흑백으로 이렇게 예, 영화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게 하신 의도가 궁금합니다. 네. 야, 이것 또한 창피한 일인데, 어, 사실 지금 현실은 저는 좀 비관적이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다는 건 죽은 것이 아닐까. 우리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죽음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고, 아이들을 더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를 좀 천연색으로, 칼라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지만,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게 이제 10년 동안 찍으면서 카메라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인터뷰 지금 보시면 35명 인터뷰가 다 다른 기종으로 하다 보니까 색감이 안 맞아갖고 흑백으로 하게 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유, 그랬군요. 그러니까 현재의 어둠과 그 자금 부족? 이런 어려움 두 가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군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도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의 세월호 관련 주요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세월호 주요 단체, 심지어 일부 유가족도 미국 잠수함 충돌 가능성을 덮기 위해 움직였다를 인정해야 하는데, 또 왜 구호하지 않았나? 이의 진실을 향해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되게 불편해하시는 거는 이제 단체들인 것 같아요. 이제 가족협의회라든지 4.16 연대라든지 이렇게 재단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국가조사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침몰 원인을 내인설일 수도 있고 외력설일 수도 있다라고 말한 상황에서 이 다큐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렵다고 늘 말씀은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유가족들을 만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조금, 예, 모르겠고,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인터뷰를 전혀 안 응해줬었거든요. 특히나 그 2014년 당시 국정조사 할 때 잠수함이라고 추론을 했었던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근데 그렇게 해달라 그래도 끝까지 안 해주더라고요. 아마 이런 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해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이에요. 이번엔 이용우 기자님. 영화에서 내인설보다 외력설에 대한 증언을 하셨는데요. 마린에 대한 이야기를 더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마린에 대한 얘기는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영화에서 말한 게 가장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도 상당히 좀 이상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2차 실험 때 영화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실험 관계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화에서 잠깐 말했던 부분인데 2차 실험 때 유가족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와서 마린 측에서 1차 실험 때, 이걸 보아하니 외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 항적도라든지 아니면 침몰에 가는 과정을 봤을 때 본인들이 이제 외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유가족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2차 실험 때 와서 유가족분들이 저희가 기자들이 모여있는 기자실에 와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 행크봄이라고 하는데 실험의 총괄 책임자한테 이제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실제로 그렇게 당신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생각이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하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 행크봄이 주저함이 전혀 없이 본인은 외력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거는 녹음을 해야겠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녹음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진술을 거부를 하시고 바로 저녁을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제 귀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유가족분들도 같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번에 영화에서 풀 수 있었고, 근데 3차 실험 때 가서 저는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 행크 봄이 태도가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기 싫어하고, 그다음에 항적도에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구현해자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려고 하는 태도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그게 다 사실 제가 영상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다음에 그런 어느 정도까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기 싫어하지를 느꼈냐면, 선조위 관계자들하고 그 행크본과 그다음에 그 마린 측하고 굉장히 대립이 많았어요. 2차 실험 때 못 봤던 모습이었는데 선조위에서는 이거 실험을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자 어렵지만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마린 측에서는 그 실험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냐라고 계속 딴지를 거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랑이가 계속 벌어져서 그거를 기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회의에서 기자들이 배제가 됐습니다. 이런 모습들까지도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그러다가 기자들이 한쪽 구석에서 그러니까 회의장에서 이제 그 나가고 나서 계속 회의가 끝나기를 마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마린 측에서 그 피난전기가 고장났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사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그 3차 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는데 이번 다큐를 통해서 그 시민안보좌관의 얘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나랑 똑같이 그 마린 측의 태도를 굉장히 이상하게 봤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그 실험 도구에 고장이 났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구나를 저는 이제 다큐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사실 많습니다. 그 안에서 내인서를 주장하는 위원들과 외력서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그 알력 다툼뿐만 아니라 그 두 부류가 기자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기자들이 느꼈던 거는 같은 질문을 할 때 180도 다른 답변들이 나와서 기사들 혼선이 굉장히 컸던 거,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저는 이제 그 영화에 나왔던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마린 측의 태도 변화. 그다음에 마린은 분명히 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1차 실험 때부터 시작해서 2차 실험까지. 근데 3차 외력 때 와서 그 태도가 바뀐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영화에 잘 담겼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일관성 없는 그런 태도나 말, 이런 걸 봐서도 우리는 정말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런 시간들을 보내주신 이용우 기자님, 정말 참담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감독님, 국내 관객들과 많은 대화를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대화 내용 알려주세요.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정말 극보수라고 칭해지는 대구와 창원이라든지 이렇게 경상도 지역에 김해 이럴 때 갔을 때 되게 반응이 뜨거웠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쨌든 제로섬을 보러 오신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제 많진 않는데 되게 똘똘 뭉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엇이라도 막 해보시려는 그런 모습이 좀 예, 저의 편견을 깼다. 솔직히 저 이번에 대구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예, 뜨거웠던 그 어르신들의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20대 친구들의 반응이 좀 되게 달라요. 우리만 해도 세월호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이나 알아. 그러니까 너는 이게 맞고 이거는 틀렸어. 이렇게 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당연한 건데 20대들은 그때 당시 10대거나 어렸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기준점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큐를 보고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랐는데 한번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뭐라도 하고 싶다라는 20대가 많아서 오히려 예, 희망을 갖게 됐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르신 분 이제 되게 어르신 분들은 되게 침착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 자료는 어디서 갖고 왔냐, 그리고 어떻게 모으게 됐냐, 이런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예, 궁금해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게 되게 한결같이 그랬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진보, 보수 이걸 떠나서 진실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과 호기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20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0대였던 그런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오셨다는 거 참 인상 깊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함부르크 촛불행동의 코멘트와 질문 드릴게요. 흑백으로 처리된 부분 좋았습니다. 탄핵 가결을 위한 집회에서 응원봉을 들고 나온 청년들이 세월호 세대라고 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세대의 오늘을 담은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실 지금 아직 제가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태원 참사예요. 이태원 참사 또한 세월호 세대잖아요. 근데 세월호 이거가 끝내고 해야지 했는데 아직 계속 안 끝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예, 지금 세월호 세대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아직은 이제 세상을 떠난 친구들한테 더 마음이 많이 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유, 정말 우리 이 참사에 관련돼서 정말 하실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럼 또 질문을 이용우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법적인 진상 요구를 할 수는 없나요? 미국을 상대로 진상 요구요? 네. 어,
사실 이 영화 자체가 진상 요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 진상 요구를 하려면 어쨌든 그 미디어에서 지속적인 기사를 써줘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주류 언론은 사실 세월호를 취재하기를 거의 포기한 상태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기자들도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국민들로부터는 이제 세월호가 멀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론인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고, 앞으로도 세월호를 지속적으로 파들어가면서 기사를 생산해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분위기가 잘 안 보인다. 그럴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떠들어대는 곳이 없다 보니까 굳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로섬이 사실 이 시점에 굉장히 잘 나와줬고, 그 다음에 아마도 제 느낌에는 지금 미군을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대사,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이 영화를 봤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영화가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지도 굉장히 주의 있게 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사실 이 영화를 봐줘서 이 영화가 사실 개봉 이후에 금방 이제 상영관에서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4월 말 5월까지도 계속 나갈 수 있는 이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좀 봐야지 미국에서도 좀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좀 압박감이나 부담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의지라도 어떻게 한번 밝혀내겠다는 그런 생각이라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제로섬이 현재로서는 이 제로섬에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또 연결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영화 배급 지원이나 실질적으로 감독님을 도울 방법은 있을까요? 저요? 네, 감독님. 네, 감상적일 수 있는데 아마 근데 아까 이렇게 여기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얼굴 보고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1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울어보지는 못했어요. 아직 울고 나면 왠지 해소가 될 것 같고, 뭐가 슬픈지도 모르면서 너 그냥 울고 싶어서 우는 거지? 막 이럴 것 같아서 참 울지는 못해서 자꾸 이렇게 담아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모르겠어요. 어떠한 힘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걸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 도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도와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지금 제로섬이 시민분들한테 하고 만나게 된 게 정말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시국 상황에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실 방법은 이 제로섬을 많이 봐주시면 좋죠. 많이 봐주시고 많이 글 써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차기 정부에서 세월호에 대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게끔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저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제 거기에 플러스 이제 미국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우방국이라도요, 어떻게 생명을 해치고 이렇게 사고를 치고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있고 또 우리 정부도 그렇게 가만히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매사추세츠 우스터의 이정희님 코멘트입니다. 지난 몇 달간의 한국과 미국 내의 정치적 위기는 남한 정부, 지도 지배층의 대미 종속 의존성을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민중이 이것을 자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의적절하게 세월호 관련 문제 제기를 다시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국 내 상영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널리 상영되어 연대의 힘으로 진실과 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LA의 박신환님께서는요, 미국의 예전에, 그러니까 미국 잠수함과 부딪힌 원인으로 생각하였으나 증명과 발표가 되지 않아 그 어느 정부도 규명할 수 없었음이 오늘 이 영화를 통해 미국 정부와 관련된 사건이었음을 밝혀주네요. 한미 군사훈련,
미 정부에서 이 참사에 대한 직관이 되어 있음을 백악관에서 알려주는군요. 한국의 진상조사와 어느 정권에서도 진상규명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은 한미 군사 동맹 관계이기에 다칠 수 없는 국가적 운명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한미 동맹 관계가 우리의 주권 입장에서 풀리지 않는 한 안보기 일상 드러나지 않고 감추거나 덮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원인 규명은 밝히지 않은 것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떠날 수 없음이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아유,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저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메이고 그냥 손이 떨리던지 아마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자, 그리고요. 또 질문이 있어요. 독립 다큐를 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 다큐를 매우 강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니, 왜 이럴까? 어, 궁금합니다. 독립 다큐 하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내인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일부 언론의 기자들이죠. 예. 강하게 주장하는,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그리고 제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동안은. 그 분들이 지켜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라 그럴까요? 흔히 말하는 좌파가 좋아하는 개념 있잖아요. 자본의 탐욕으로 막 공무원이 무능했고 정부가 무능했다. 이렇게 싸우기가 편하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걸 뒷받침하는 게 내인설인 거죠. 막 불법 증개 추계, 뭐였지? 뭐 고박불량에, 뭐 과적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인설은 잡아뜨리려고 최대한 모든 이론을 다 갖다 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조타수가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주장해왔던 그들의 세월을 이제 와서 부인하기 싫은 거 아닐까? 아니면, 그걸 꼭 지켜야만 하는 무언가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뭐만 하려 그러면, 거기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세요. 저 비로 뭐 권영빈 음모론자를 하게 되면은 너네는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뭐 권영빈 변호사도 음모론자, 저도 음모론자, 박병우 국장도 음모론자, 그럼 이용 기자님도 음모론자, 우리 다 음모론자로 모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내인설에 관련해서 뭘 하실 때 전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욕도 안 해요. 그러시겠지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욕을 하시는지는 좀 퀘스천 마크예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 발언은 제가 지금 최초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험하게 해요. 예, 그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방해하고자 하는 그 세력,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정말 이유가 안 되잖아요. 네. 자, 그리고 다른 질문은요.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의 세월호 관련 주요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세월호 주요 단체 심지어 일부 유가족도 미국 잠수함 충돌 가능성을 덮기 위해 움직였다를 해야 하는데 왜 구하지 않았나의 진실을 향해 다가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예, 맞아요. 많이들 말씀하세요. 이거는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이게 많이 집중적으로 조명은 했는데, 구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밝혀지지 않은 게 아닌가, 이 다큐 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마,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침몰 원인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조하지 않은 거로 연결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다큐에서 보시면은 구조하지 않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침몰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구조하지 않은 이유도 우리가 명확히 말할 수 있다. 구조하지 않은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유가족분들이나 가족 단체들은 예, 중립적인 이유로 공식적으로는 이 제로섬이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같은 데 보시면 이제 가족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은 이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군요.
구하지 않은 것과 구하지 못한 거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근데 분명히 구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 보니 정말 이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생명 앞에서. 그리고 처음에 김문홍이라고 목포 서장 같은 경우는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몇 년 전, 한 2, 3년 전에 진도 앞바다에서 그 배가 조난됐었어요.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악천후에서 조난됐는데 전원 구조를 이끈 크리스마스의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 국제 해사기구에서 의인상을 탔고요. 그다음에 선장 같은 경우는 뭐 팬티만 입었다 해서 바보가 아니라 그 사람도 서해페리오 사건 때 굉장히 많이 구조를 했기 때문에 표창장도 받은 사람이고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123 정장 있잖아요. 123 정장 같은 경우는 어 그 양형의 기준이, 그러니까 처벌받은 유일한 한 사람이잖아요. 한 3년 6개월인가 살았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 양형이 이 됐던 이유가 사회 공헌한 바가 커서예요. 구조의 달인이었던, 예, 그 표창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 그것이 무능하지 않았다. 최고로 유능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는 분명히 하고 싶어요. 네. 정말 이상하네요. 정말 이해 안 되고 이상하고 구조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걸로밖에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정말. 자, 그리고요. 다음 질문은요.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작심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예, 저는 생계 때문에 그 기간제 교사를 안산에서 하다가 그 제자의 여동생이 세월호에서 희생되면서 세월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족들 옆에 있고 싶었고 아이들을 기억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해줄 거라고 생각했고, 그냥 다만 한 거는 계속 자료를 주어질 때마다 그냥 다 모았던 것 같아요. 자꾸 사라지고 소실되고 하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훌륭하신 다큐 감독들도 많고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진상규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로섬이 대단히 막 멋있게 만들어져서 이겁니다 하는 다큐로 만들 예정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제가 그러면 어차피 추모 분위기로 간다면 개인적으로 그동안 의문이 있었던 거 그냥 다 모아보자.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줘 보자. 그러면 어떤 반응이 올까? 이런 생각이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든 건, 그러니까 모은 거는 10년 그대로 모았고요. 만든 거는 한 4년 정도를 정말 몇십 번 고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지금은 질문하신 이구님은 미군 핵 잠수함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워싱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대요. 그 잠수함 기지 바로 옆에서 몇십 년째 비폭력 반핵 평화 활동을 하는 그라운드 제로 센터라는 단체엔 전역한 핵 잠수함장님도 계신데요. 그리고 지역 단체 중에는요, Meaningful Movie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혹시 미국인 대상으로 공동체 상영회를 진행하려면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가요? 참고로 또 이메일도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메일 지금 바로 저장해 놨고요. 예, 저희 배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메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과 같이 한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만일에 모이셔서 같이 보신다면은 예, 극장 상영용으로 파일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은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미국 관객들, 특히 처음에는 반전 단체들에게 제공할 계획이 있나요? 그리고 미국에 기반을 둔 활동가들이 공격적인 미국 군국주의의 결과로 분명히 드러난 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와 능력이 잠재적으로 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데요. 네. 음. 반전 단체들에게 제공할 계획이 있으신지 미국 그럼요. 예, 관객들. 예, 예.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제 미국 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저는 내인설이라고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 그게
뭐 왠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니까라고 생각했는데 내인설을 기각하다 보니까 그 뭐지? 그런데 선조위에서 최초로 외력설이 공식화된 거잖아요. 그 이후로 그런가? 이렇게 돼서 따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을 제가 조준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미국이 있었다고 믿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반미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반미를 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는 아닌데 반미가 되었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충분히, 예, 당연히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아, 고맙죠. 네. 아니, 이거는 반미다, 뭐, 친미다, 이거 음, 다 떠나서 진실이거든요. 음. 진실을 알고 또,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깊이, 사죄하고, 또, 해명하고, 보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감추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질문이 없으신가요? 여기까지 할까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00년대 초반이었나? 거기, 일본의 수상고등학교 학생들 실습선이 미국 핵잠수함에 의해서 침몰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9명이 죽었거든요. 예, 그것도 묻힐 뻔 하다가, 일본의 지성인들과 다 엄청 막, 예, 투쟁을 하셔가지고, 결국 미국이 와서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잠수함은 UFO도 아니고 고래도 아니고 그냥 있는 애들이잖아요. 핵잠수함 있는 건데 가상의 동물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일이 마치 음모론인 것처럼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목소리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조금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직접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질문은 다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용우 기자님 한 말씀 해주세요. 어, 너무 감독님이 중요한 말씀 다 하셔서 저도 약간 경청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시민분들이 나서서 이렇게 각 상영관의 대관에서 이렇게 영화를 틀 수 있었던 것도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전국 개봉을 하고 있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기적 같은 일처럼 느껴져요. 근데 지금 이제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 영화를 보시고 많은 걸 또 질문하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구나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차도 에, 이렇게 진행되면 정말 진상규명에 더 큰 힘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를 놓고 갈 생각이 없어요, 제 인생에서. 어쨌든 저도 외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력은 사실상 잠수함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밝혀질 때까지 나는 끝까지 잡고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내 운명이 닿는 순간까지도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세월호가 올해 11주기고 그다음에 20주기가 되고 30주기가 돼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밝혀질 거다. 왜냐하면 손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특히 또 미국에 많이 계시니까 목소리를 끝까지 내주시고 그다음에 기회가 될 때마다 세월호 진상규명에 도움을 주시고 그다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거는 내 인설이 아니다. 내 인설은 사실상 다 기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외력설인데 외력설은 사실상 잠수함이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더 논리적으로 더 많이 이해하셔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계속 해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외력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고 그러면 어딘가에서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또 진상규명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까지도 보게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말로 이제 또 마지막 질문 우리 감독님. 어, 베를린의 권호봉님께서 주신 질문과 부탁인데요. 공동체 상영 방법을 독일 쪽에서도 하고 싶다고 부탁드린대요. 그리고
혹시 번역 전문인에게 지금 본 영화의 영어 자막을 기준으로 독일 자막을 보내드린다면, 독일 자막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으신지 궁금하대요. 그러니까 독일 번역을 보내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네, 독일어로? 독일 자막을 보내주시겠대요. 아, 만약에. 네네네네. 아, 그러면, 네네네. 지금 프랑스에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프랑스 번역본을 입혀서, 예, 그래서 상영을 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아유, 감사하죠. 예, 네, 예, 여기 감사하죠. 이메일 예. 또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가 아니라 밝혀진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분명히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때가 된다면 밝혀집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감독님의 또 마무리 발언 부탁하셨네요. 네, 마무리.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네. 진짜 되게 걱정도 많이 돼요. 이제 4월 2일 날 개봉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크게 효과는 많이는 못 보셨어요. 뭐라 그럴까요? 상영관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지? 탄핵 국면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주말이 승부수거든요. 그래서 한국 영화계는 인원수가 안 차면 금방금방 내려온대요. 근데 저는 16일까지 좀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정말 근데 다른 거 다 소용없고 목소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점이 됐으면 좋겠고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예, 도와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상영이 계속 이렇게 잘 되어 나가려면은 우리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또, 특히 우리가 또 보고 또 계속 가슴에 새기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마무리. 어, 오늘 영화와 대화를 통해서 세월호의 진실을 함께 기억하고 질문했습니다. 1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관객 여러분의 어, 감- 참여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증샷 촬영이 있습니다. 자, 인증샷 하시려면요, 비디오를 다 켜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사진을 찍겠습니다. 자, 다 켜주셨으니까 얼굴 보이게 해주세요. 가능한 한. 네, 다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유,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뮤트 켜주시고 박수 치겠습니다. 박수. 아유, 네, 아유, 정말 좋은 자리 이렇게 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같이 끝까지 해요.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16 해외연대 고맙습니다. 네, 아유, 독일에서. 고맙습니다. 아유, 다들 함께 모이셨네요.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